수천리야. 수천리. 본문 봐봐. 원래 수천리는 사실은 이게 마을 공동묘지가 있던 마을 이름이 수천리야. 거기 누군가에 묻혀 있겠지. 자, 시 한번 볼까? 산비탈엔 들국화가 화나고. 봐봐. 이 김광길이라는 시인이 모더니스트라고 그랬잖아. 또 배워 지금. 들국화가 화나고. 시각적 이미지야. 물론 시각적 이미지는 잘 두드러지지 않지. 왜냐면 모든 제일 흔한 게 시각적 이미지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썼단 말이야. 산비탈에는 들국화가 화나고. 들국화 언제 펴? 가을에 피겠지, 그치? 계절적 배경이야. 그러면 가을이 왔네 그러다가 들국화를 보니까 진짜 가을인가 봐. 이렇게 배경이 정서적으로 심화가 된단 말이야.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엔 저 수천리 공동묘지 거기에 묻힌 게 누이 동생이구나. 무덤 옆엔 밤나무 하나가 우뚝 서서 밤나무 동그라미 2개. 왜? 누이 동생 죽은 다음에 나온 걸 현신, 화신이라고 했는데 접동세에서도 이 접동세 시와하고 똑같은 게 밤나무란 말이야. 누이 동생이 죽었고요. 죽은 누이 동생의 모습이 보이는 건 밤나무란 말이야. 밤나무를 통해서 한다고 하라니? 자, 누이 동생 무덤 옆에는 밤나무 하나가 오뚝 서서 누이의 화신이 오뚝 섰단 말이야. 그러면 밤나무는 무덤보다는 좀 긍정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조가 된단 말이야, 대조. 무덤은 뭐 초라할 수도 있고, 됐니? 자, 주위 환경은 들국화가 피어 있고 밤나무가 서 있단 말이야. 근데 무덤이 초라하게 가을이니까 무덤에 풀도 이렇게 떴을 거 아니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더 쓸쓸해.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저 줄표 나오지? 줄표 안 나와? 이거 느낌을 살려서 읽는 거야. 아주 아득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아니? 이거 시각적으로 바꾼 거야. 이건 모더니즘에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윈가지를 내어 저었다. 여윈가지, 삐쩍 마른 가지를 내어 저었대. 바람이 부니까 있잖아. 자, 그 밤나무 가지가 삐쩍 말라가지고 휘젓고 있는 거야. 딱 보면 예를 들면 여윈가지가 내어 저었다라고 얘기해. 밤나무 가지가 어떻게 이게 내어서 저을 수가 있어? 이건 의인법이다, 그지? 마치 팔을 흔드는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전체적으로 바람이 불고 삐쩍 마른 가지 쓸쓸함. 내어 저은 건 의인법이라고 하면 되겠지. 자, 여윈가지, 삐쩍 마른 가지가 내어 저었다. 쓸쓸함의 정서가 심화된다. 왜냐하면 바로 위에서 뭐라 했어? 화사한 배경 속에 무덤이 있었잖아. 화사한데 무덤은 쓸쓸하고 초라하고 막 이래. 그럼 정서가 딱 느껴졌는데 갑자기 바람 불면서 삐쩍 마른 가지가 막 휘두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서가 더 심화될 수밖에. 그 다음에 갈 길을 못 찾은 영혼 누군데? 누이겠지. 마치 접동세에서 얘기한다면 뭐라고 해야 돼? 동생 걱정에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누이의 화신 하고 비슷한 거지, 그지? 그래서 갈 길을 못 찾은 영혼 같아. 절로 눈이 감긴다. 눈이 감긴 건 화자의 안타까움이겠지, 그지? 동생이 죽어서 가야 할 때를 못 가는 것 같으니까 안타깝단 말이야.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긋고, 이거 봐. 무덤하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거가 완전히 다르잖아, 그지? 은실을 긋고. 은은 뭐야? 반짝반짝하잖아, 그지? 역시 시각적이고 모더니즘답게. 등 뒤에 서거기는 떡갈나무 숲을 앞에 차가운 비석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자, 그럼 이거는 여기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차가운 비석이 노을을 받은 거야. 알았니? 붉은 노을을 쫙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 굳이 얘기한다면 저녁 때에서 이제 좀 있으면 밤이 되겠지, 그지?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거야. 자, 차가운 노을, 그게 누이 동생의 비석을 쫙 비치고 있는 시간대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가 뭐 내용상 본다면 화자가 죽은 누이 동생한테 갔는데 누이 동생이 묻혀있는 그 무덤을 보면서, 수천리 무덤을 보면서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을 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관적 감정은 여기 비춰지는 모습들조차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야. 쓸쓸함 뭐 이런 거지. 안 됐다. 그 다음에 흰나비처럼 여인 모습 아울러 흰나비처럼 아주 삐쩍 마른 모습, 아까 여인가지, 여인 모습 다 죽은 누이 동생의 모습이라고 화자는 떠올리고 있는 거야. 어느 무영한 공중에, 무영이란 말은 형태가 없는 거지, 그지? 공중에, 공중은 우리 공간은 형태가 없는 거잖아. 그 체온이 꺼져버린 후, 체온이 꺼져버리면 죽음이지. 누이 동생의 죽음을 그 체온이 꺼져버린, 이걸 죽음이라고 한 거야. 아니? 죽음 후에 밤낮으로 찾아주는 건, 이 사람은 계속 가는구나. 알았니?
낮에도 밤에도 가는구나 안 하니? 왜 찾아주냐고. 자, 연약한 누이가 결국 죽었어. 그래서 밤낮으로 찾아주는 건 빈, 원래는 빈이지, 빈. 시적 허용이라고 하는 거지. 빈. 틀리게 썼지만 맞는 걸로 아는 시적 허용이라고. 빈 묘지에 물소리와 바람소리뿐. 자, 물소리, 바람소리 밑줄 치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묘지에 있는 건 물소리하고 바람소리밖에 없다. 허무함. 허무함이라는 거 알지? 허무함 보통 뭐라 그래? 뭐 다 잡았던 물고기를 탁 놓치면 굉장히 허탈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의 1등을 하다가 막판에 3등으로 딱 떨어졌어. 허무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 빈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소리가 화자한테 주는 게 허무함이란 말이야. 허무함. 와보면 있잖아. 그래도 누이의 흔적, 누이를 생각하는 거, 좋은 추억 뭐 이런 걸 떠올려야 되는데 그저 있는 건 물소리하고 바람소리밖에 없단 말이야. 동생의 가슴 위엔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자, 별표해라. 비 별표, 눈 별표.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의 정서를 얘기한 거야. 한이란 말이야.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다 이건 눈이 녹으면 물이 되니까 이건 눈물 같은 거야. 아니? 한의 정서. 나리고는 내리고인데 이것도 시적 허용이네. 위에 비인 묘지의 비인도 시적 허용. 나리고도 내리고인데 나리고라고 썼으니까 시적 허용. 비와 눈은 한의 정서를 이야기한다. 죽은 누이의 한의 정서.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적막한 황혼이 되면, 즉 저녁이 아까 노을이 비석이 비쳤잖아. 그래서 쓸쓸한 저녁이 되면 별들은 별도 한이 되겠지. 하늘나라, 우리가 보통 저 하늘나라 하는 그 별이잖아. 별들은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비석 앞에서 누이가 어떤 모습일까? 누이 동생이 어떤 모습일까를 떠올렸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적막한 황혼이 되면 별들은 그 누이 동생의 한의 정서가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이지 뭔가를 얘기하고 있겠지요 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속삭인다고 했는데 위에 보니까 잡아봐. 빈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소리. 묘지 위에 있는 비석에는 물소리하고 바람소리가 소리가 나지. 청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이마 위에서는 별들이 속삭이죠. 이것도 청각적 이미지죠. 그러면 여기서는 비석하고 누이 동생이 똑같다. 비석하고 누이 동생이 똑같다. 비석이 물소리와 바람소리를만 있다는 건 뭔가 소리가 나고 있다는 거고, 누이도 비석처럼 저 하늘나라 별이 돼서 뭔가 속삭이고 있을 거야. 바람소리, 물소리가 나는 것처럼 저 위에서. 그러니까 비석과 누이를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의인법이다. 비석 앞에서 물소리하고 바람소리가 속삭인다. 이마 위에서 별들이 속삭인다. 이게 의인법이야. 자, 마무리할게. 한 줌의 흙을 헤치고 나즈기 부르면 누굴 불러? 동생을 부르겠지. 한박꽃처럼 눈 뜰 것만 같아.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몄다. 최고조로 정서가 고조된 건데 이게 쓸쓸함이 고조된 거지, 그치? 서러운 생각마저 고조된 거지. 자, 그러면 한 줌의 흙을 헤치고 나즈기 동생을 부르면 한박꽃처럼 환하게 눈을 뜰 것 같아. 생기 있게 눈을 뜰 것 같아. 그러면 이 화자는 아직도 누이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못 버렸다는 얘기지. 못 잊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직도 죽었다는 걸 내가 못 느끼겠어.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서러운 생각에 옷소매에 스쳤다. 옷소매에 스쳤다 밑줄 쳐볼까? 눈물을 닦는 모습이 옷소매에 스쳤다 라고 얘기한 거고, 이거는 눈물을 닦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서러운 생각에서 극도로 감정이 격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감정의 절제라고 하는 거. 절제. 정지용의 유리창이 나온 것처럼 감정의 절제. 죽은 누이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하고 서러운 생각에 눈물을 흘리지만 그걸 눈물을 닦고 있는 게 옷소매에 스몄다라고 했잖아. 자, 이 시는 줄줄줄 써 있는 거 보니까 산문시야. 산문시. 줄글처럼 써 있는 시를 산문시라고 해. 이 시를 읽고 나면 이상 화자도 안 됐고 누이 동생도 안 됐죠. 그러니까 애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애상적. 그다음에 그리움을 추모라고 하니까 추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죽은 누이 동생에 대한 추모와 그리움이다. 알겠지? 수철리
나와 있는 게 내용이 이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말하는 적동생하고 잘 연결시켜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문제풀이에 도움이 됩니다. 수천이었어.